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35번째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리고 연합국과 동맹국.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력혁명이라 불리는 제2차 산업혁명은 주로 화학과 전기공업 분야에서 일어난 대변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집마다 전등과 전화가 가설되었고, 석탄과 전기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세계 곳곳에 전화선이 가설되었으며 사람들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가 경쟁력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독일이 그 뒤를 바짝 쫓았으며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위와 4위로 밀려났습니다. 또한 봉건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는 갈수록 경제력이 침체했습니다. 세계 경제력의 판도가 바뀌고 국가 간의 경쟁이 격심해지는 가운데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힘입은 독일이 해외 시장 개척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본격적으로 조선소를 세워 무역선을 건조함으로써 왕성한 해외 무역 활동을 펼쳐 영국의 해외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이에 독일에 대한 영국의 불만은 점차 가중되었고, 일부에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국의 식민지 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불만이 고조되는 동안 독일은 1888년에 새 황제 빌헬름 2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자였음에도 영국에 대한 태도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빌헬름 2세는 오로지 게르만 대제국을 세우고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아래 영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1899년에 보호전쟁이 일어나자 빌헬름 2세는 공개적으로 영국을 조소하는 내용을 신문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인들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축전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영국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일부 시민들은 런던에 있는 독일인 상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독일 의회가 해군 확충 법안을 통과시키자 기어코 터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전열함 38과 순양함 20척을 포함한 상비함대를 구축할 준비를 하자 영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전 세계적으로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며 거의 300여 년 동안 해상 독점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다면 영국은 모른 척 방관할 수 있지만 해군을 창설하는 일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해상 패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으로 1903년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는 프랑스를 연합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직접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영국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의 불만을 품은 국가가 많았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보불 전쟁에서 패한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보불 전쟁 때 독일에 할양했던 알자스 로렌 지방을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독일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1878년 러시아가 터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발칸 반도를 점령하려는 순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연합군에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의 불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879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비밀리에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러시아가 두 나라 중 하나를 침공하면 지원군을 파견하여 연합작전을 펼치며 프랑스를 비롯한 기타 국가와 전쟁을 벌일 경우에는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1882년에 북부 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진출하려다 프랑스가 튀니지를 합병하는 바람에 실패한 이탈리아도 동맹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중 하나를 침공하면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에 지원군을 파견한다는 조약이 추가되어 삼국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결성하자 프랑스와 러시아는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이래로 러시아와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의 패권 다툼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었지만 자국의 위협이 되는 삼국 동맹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1894년에 프랑스와 러시아는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러시아를 침공하면 프랑스는 즉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만일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침공하면
러시아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러시아는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세계 제1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의 협조가 간절했습니다. 그 무렵에 에드워드 7세가 직접 파리를 방문해 우정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었고 마침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삼국은 적잖은 진통이 있었는데 프랑스는 영국의 이집트 지배권을 인정하고 영국은 프랑스의 모로코 지배권을 인정하며 이란을 삼분하여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나눠 갖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대전은 시간 문제였는데 1914년 6월 28일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 중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의 총탄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발칸 반도의 화약고에 불이 붙은 것으로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8월 1일과 8월 3일에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연달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8월 4일에는 영국이 독일의 벨기에 침략을 꼬투리 삼아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세르비아 편에 가담했습니다. 8월 17일 보병 4개 사단과 기병 1개 여단으로 구성된 영국군 선봉대가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3년 동안 600여만 명의 영국인이 군대에 입대했고 영국은 수백만 명의 육군으로 조직된 원정군을 프랑스에 파견했습니다.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36번째 이야기, 인류가 만든 가장 두려운 강철 괴물이 맞부딪힌 유틀란트의 전으로 이어집니다.